범람하는 거짓 정보와 가짜 뉴스, 공정한 경제를 말합니다. 깊이 있는 경제발전소 박연미의 경제탐사. 네, 시그널이 좀 무섭죠.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중국의 전력 부족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전 세계 제조 라인을 못 돌리게 하는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에너지부터 식량, 물류까지 다 부족한 게 문제라고 하는데 참세상연구소 홍성만 실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글로벌 공급망이 교란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공급 문제는 왜 시작된 거예요? 뭐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에너지 문제를 좀 보면은 이제 풍력 같은 이제 재생에너지 발전 축소되고 그리고 이제 석탄 수급이 불안해지면서 중국의 이제 전력난이 가중된 거. 그리고 식량 부족, 식량 위기에서는 이제 기후 위기가 이제 직접적인 원인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같으면은 이제 수요와 이 생산의 불일치, 그러니까 시장 불균형 문제가 원인으로 좀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통적으로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이제 셧다운이나 물류 이동의 위기가 공급 부족의 공통 원인으로 지금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 하나하나 살펴보긴 어렵겠지만, 자, 우리 주요한 거 몇 가지 한번 짚어볼까요? 구체적으로? 네네. 에너지 문제를 좀 보면은 이렇게 세계 공장인 중국은 이제 석탄 수급 문제로 생산에 이제 차질을 줄 정도로 심각한 좀 전력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유럽은 이제 이게 바람이 적게 불어가지고 풍력 이 발전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줄면서 이 천연가스나 석탄, 석유 같은 이제 다른 에너지원 가격들이 이제 급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식량 생산도 이제 기후 위기의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식량 수출을 제한한 수출 통제하는 이제 그런 문제도 있긴 하지만 더 크게는 이제 작년에 이 식량 수출국에서 가뭄 같은 이 기후 재해들이 발생하면서 생산량이 별로 늘지는 않았어요. 반면에 이제 이 식량 수입국 같으면은 작년에 한번 이 식량 파동으로 크게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식량을 이제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입도 선매를 한다거나 비축량을 늘리면서 식량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이제 식량 위기를 더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요. 글로벌 곡물 큰 손들이 사서 쟁였다가 요 매점매석한다는 얘기도 나오던데.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생산 또 물류 이동 이런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물류 문제는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이게 이제 사실 기술이나 어떤 생산 문제라기보다는 사람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산유국인 영국에서 이번에 이제 트럭 운송 노동자가 부족해서 석유 부족 사태를 심각하게 좀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 대표적으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가령 이제 선원들 같으면은 일단 배를 타면은 다른 나라에 지금 도착을 해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육지에서 쉴 수도 없고 인원 교체도 이제 사실상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18개월 동안 배에 갇혀서 바다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런 그럴 정도로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한국 해운협회에서는 최근에 이런 성명을 발표했는데 모든 운송 부분은 노동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으며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열악한 대우로 인해서 수백만 명이 그만둘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 공급망에 더 큰 위협을 가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는데요. 많은 노동자들이 지금 한계 상황에 좀 봉착해 있다고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물류 이동이나 운송 네트워크에 이제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영국의 석유 공급이 제대로 안 돼서 지금 뭐 주유소 가면 물통까지 들고 가서 담아올 수 있는 데는 다 담아오고. 네네네. 그나마도 공급이 잘 안 돼서 새치기 하고 폭력 사태 벌어지고 저도 이거 보면서 참 선진국이라는 이름의 민낯이 뭔가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됐거든요. 이게 이제 브렉시트 문제도 좀 있긴 한데요. 그쵸? 기본적으로는 이제 트럭 운송 노동자들 맞아요. 부족 때문에 항만이나 해운 관련해서도 노동자들이 누구 하나 확진이 되면은 아예 블럭이 닫혀버리니까 그렇습니다. 옮길 수 없는 상황이 많다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이 검역을 또 받아야 되고 그쵸. 검사 받아야 되고 조사받고 하니까 기본적인 굉장히 시간과 절차가 상당히 길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요? 일단 공급 부족 문제가 당장 이제 물가 인상이나 이제 인플레이션 확대 우려를 이제 낳고 있긴 한데요. 근데 이거는 통화량하고 이제 관련이 돼 있다기보다는 이제 생산, 공급 측의 문제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제 직접적으로 공급망을 안정화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니냐 싶습니다. 먼저 이제 주요 물자들의 생산을 국내화, 현지화하는 이제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물류 운송 노동자들과 함께 이 공급망의 최전선을 담당하는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노동 조건을 좀 보장하고 확대하는 그런 이제 조치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네요. 그러면 식량 생산 이런 것들은 사실은 기후 변화 때문에 작황이 갑자기 나빠진 경우가 많았고, 네. 뭐 대두나 옥수수 같은 것들이요. 또 수요가 수급이 안 맞아서 계속 지금 논란이 있는 부분인데 에너지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중국 네. 같은 경우에는 탄소 중립 계획에 맞추려고 갑자기 석탄 발전을 줄여버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지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베이징 올림픽 때까지 깨끗한 하늘을 유지하겠다 이런 계획도 나와 있는데 에너지, 식량 생산 이쪽이 부족한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국가 투자를 좀 확대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이 공급을 이제 공영화하는 이제 그런 조치들이 필요하지 않나 좀 싶은데요. 특히 이제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 이번에 그 중국 전력난을 네. 보면 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민영화된 그 석탄 발전소들의 이 사보타지 수준의 어떤 그 저항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한편은 이제 그 재생에너지 발전도 이제 민간 기업에 주로 이제 맡겨져 있기 때문에 이게 채산성 문제하고 좀 상당히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재생에너지 부분에 대한 이제 국가 투자를 뭐 당연히 늘려야겠지만 그러면서도 이제 민영화된 시설을 좀 공영화해서 에너지 수급 불안을 좀 안정화시키는 그런 조치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식량 같은 경우도 지금 2019년 기준으로 보면 저희 우리나라 이제 식량 자급률이 45%고 곡물 자급률은 21%에 불과해요. 더 이상 이제 이런 수입에 의존한 현재 구조로는 좀 유지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 구조를 좀 극복해서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그런 계획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참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식량 자급률이 떨어진 건 채산성이 떨어지고 우리가 비교 우위에서 밀렸기 때문도 있는 건데 네. 국제 교역 관계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다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생산하더라도 부가가치를 높인다면 예컨대 엊그제 명욱 교수님 나오셔서 국산 메가 이런 거 한번 다시 재배해 봅시다. 부가가치를 올려봅시다. 이런 대안을 주시더라고요. 결국은 산업하고 어떻게 맞물리느냐 이게 관건일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없어서 못 판다고 하는 반도체 네. 이것 때문에 지금 자동차 못 만든다고 하잖아요. 요건 어떻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거 약간 문제 원인이 조금 복잡한데요. 네. 근데 가장 단순화해서 좀 보면은 그런 겁니다. 지금 반도체 기업들은 이게 이제 국제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기술 경쟁을 하고 있어서 이 최첨단, 초정밀 이제 그 기술을 발전하고 거기 네. 생산하는 데 집중해 있는데 거꾸로 반도체 수요는 지금 뭐 비대면이 확산되고 있고 이제 디지털 전환하면서 그런 고급 기술이 아니라 중간 정도 되는 기술로 상품에 적용하는 그런 반도체 네. 수요들이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산하고 수요가 이게 서로 이제 불일치한 그런 문제여서 네. 지금 보면은 이제 미국 같으면은 이제 그 반도체 기업들을 모아놓고 이런 이제 반도체 생산을 빠르게 현지화하는 그런 방식들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 기업들에서는 뭐 이 필요한 반도체들을 네. 만드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서 시간이 좀 다소 걸리겠지만은 네. 뭐 장기적으로 해결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참세상연구소 홍성만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